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인데요. 시장 상황 점검과 투자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입니다. 네, 최근 증시를 보면은 로테이션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참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종목 순환 장세인데 그만큼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주도주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시장의 최근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연초에 현재까지는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했었죠. 그러나 한 2주 전부터죠. 시장의 흐름이 약간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인덱스인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최근 2주 동안 한 7%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대형주인 S&P 500이 마이너스 1.2%를 보인 것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가치주 역시 성장주를 앞서는 그러한 시기를 보였었습니다. 사실 대형주가 상승을 했었지만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 4 개의 종목이 올해 상반기 상승의 절반을 이끌었었죠. 반면에 S&P 500 종목의 40% 가까이는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전체 시장은 물론 오늘은 반영은 안 했습니다만 대략 한 2.4% 시장이 상승을 했던 반면에 이 4 종목은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3.5%를 기록을 하면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빅테크들이 어닝 시즌에 있는 만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닌지 마켓 로테이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증시 흐름 때문에 지금 기관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형주가 그래도 앞서 나갈 것이다. 중소형주 랠리가 계속되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반대로 JP 모간 당분간 이런 장세가 지속될 걸로 내다봤다고요? 네, JP모간 같은 경우도 는 이제 중소형주가 약간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펀더멘털로 봤을 때 시장은 이제 골디락스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가운데 성장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CPI 데이터는 이제는 더 이상 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소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됐었던 6월 소매 판매 수치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5월 대비해서 또 MOM으로 지난 월 대비해서는 또 하락을 했을 것이다라는 우려와는 달리 동일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해서 금리 하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금리 하락이 이어질 경우에 중소형주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펀드 플로우 상으로 봤을 때 현재 헤지 펀드들이 중소형주에 대한 매도 베팅이 역사적으로 거의 최고치의 근사치에 다다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쪼끔이 이제 트리거가 나올 경우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빠르게 매도 베팅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대표적인 중소형주 ETF죠. iShares의 러셀 2000 ETF 같은 경우가 37억 달러라는 자금 유입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37억 달러는 해당 전체 ETF 자산의 6%에 해당을 합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ETF가 지난주에 들어왔던 자산이 전체 자산이 2.4%에 비하면은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상당히 많이 크게 들어왔었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아직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이제 혼란의 이런 카오스가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더 큰 혜택을 받고 그 효과도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쪼끔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2016년도에 당선된 이후에도 중소형주는 랠리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 기업들이 금리에 민감한 기업들이 많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중소형주 랠리가 시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렇게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약간 크레딧 레벨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보통 많이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따른 이런 힘든 것이 상당히 컸었고요. 금리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CPI가 2번 정도 이제 좀 쿨다운이 됐었고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 이상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향후에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로 인한 그런 페인에서 조금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또한 이제 골드만삭스의 최근 리포트를 인용을 하면서 또한 AI로 수천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었는데 AI에 따른 이 생산성 증가를, 그러니까 당연히 혁신적으로 증가하겠죠. 하지만 현재 이 자금이 급격하게 몰린 만큼의 가치를 단기간에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AI로 이렇게 급격하게 몰렸던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 로테이션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도 얘기를 했었죠. 최근 두 번의 CPI 완화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리스키 애셋으로 조금 더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성장성이 있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 조금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nvestors Business Daily의 차트 분석가는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박스권 1650 선에서 2000 선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선을 뚫고 오늘 2220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확실히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관련 ETF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대표적인 ETF라고 하면은 IWM을 꼽을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뭐 헤지펀드 전설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1분기에 많이 사둬서 뭐 큰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관련 정보들도 알려주시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IWM 같은 경우가 아이셔스의 러셀 2000인데 중소형주를 가장 대표하는 ETF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로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중소형주의 로테이션, 그리고 이제 그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가치주에 투자한 대표적인 ETF는 이제 VTV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에서 같고요. 많이 마지막으로는 팔렸었죠. 이제 대형 퀄리티 종목에 이런 투자가 대형 가치주 종목에 투자함과 동시에 개별 종목에 콜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ETF인 디보가 있습니다. 현재 분배율은 한 4.8%로 월 분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펀드 평가사인 모닝스타 평점에서 이 세 가지 ETF 중에선 유일하게 5 스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애플리파 E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